In 2009, my unit, which was most decorated infantry battalion in the entire Marine Corps, which was 2nd Battalion, 5th Marines, was called in to do humanitarian assistance operations out in the Philippines, which was Operation Quetzana, which we were attached to the 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 which conducts maritime operations all throughout Southeast Asia, in conjunction with the 7th Naval Fleet, which houses one landing helo deck, or LHD. 전 해병 마이클 헤레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작전 중 미군이 운영하는 축구장 크기 8각 UFO 목격 증언을 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강타한 규모 7.6 또는 7.9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인도주의 구호품 전달 과정에 참가했을 때 사건입니다. 전 해병 마이클 헤레라는 데일리 메일 인터뷰에서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복무하는 동안 UFO에 무기가 장전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UFO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로 인해 14년간 침묵을 깨고 용기를 얻었으며 지난 4월 자신이 거친 이야기에 대해 선서 아래에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해병대원은 자신과 동료 5명이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복무하는 동안 무기가 탑재된 비행 접시를 목격했으며 현장에서 표시가 없는 미군에게 총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정부 UFO 사무실 공군 내부 고발자가 점점 더 많은 정보 관리들과 합류하여 의회 출석 증언으로 복구되었으며 심지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인해 인간이 아닌 우주선이 추락하거나 착륙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마이클 헤레라는 2009년 수마트라 지역에 황폐화시킨 지진과 쓰나미 당시 해군 인도주의 임무에 파견된 20세 소총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해 10월 파당시 외곽에서 구호품을 공수하는 동안 6명의 부대가 미군 비밀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중에 떠있는 팔각형 우주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선은 색상을 바꾸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나 기타 앰프의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꼭대기에 검정색 피라미드가 있는 팔각형 모양이었습니다. 14년간 침묵 끝에 헤레라는 새로운 UFO 내부 고발자 보호에 용기를 얻었고 4월에는 정부의 UFO 조사팀, 모든 도메인 이상 해결 사무소, 상원위원회에 대한 선서 아래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흠집 없는 4년 복무 기록과 사건에 대한 문자를 동료 증인에게 제공했는데 동료 증인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도 없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아니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마이클 헤레라는 새로운 UFO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로 인해 14년간 침묵을 깨고 4월에 자신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대해 선서하에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태풍으로 인해 구호품 전달을 돕기 위해 제31 해병 원정 부대의 일원으로 필리핀에 배치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9월 30일 규모 7.6 지진이 스마트라를 강타했을 때 그는 제2대대대 제5 해병대 에코 캠퍼니 제2소대는 지역 반군의 폭력에 휩싸인 파당시 주변의 헬리콥터 지원 투하를 경비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헤레라는 10월 8일경 그와 5명의 해병대는 CH-53 헬기에 의해 도시 북동부의 공터에 내려졌고 들어오는 보급품 낙하를 위해 위치를 잡기 위해 능선 위로 900피트를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언덕 반대편 정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밝은 무광택 회색에서 매우 어두운 무광택 검정색 사이에서 색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튀어나왔어. 이상하게도 그들은 무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하는 대신 조사를 위해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헤라리는 파나소닉 카메라로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축구장 크기만큼 거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행선은 색상이 바뀌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나 기타 앰프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꼭대기에 검정색 피라미드가 있는 팔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선 전체를 덮는 우주선 외부에 비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벤타 블랙과 같은 수직 가장자리에 패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는 6명의 부대가 공중에 떠있는 팔각형 우주선을 우연히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표시가 없는 미군에 의해 총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장면 렌더링을 다음과 같습니다. 헤레라는 공군 중령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강타한 규모 7.6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항공에서 본 모습.
허레러의 부대는 지역 반군의 폭력에 휩싸인 PADANG 시티 주변의 헬리콥터 구호품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AARO 모든 다메이아이엔 이상 해결사무소의 1996년부터 2023년까지의 UFO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1%만이 다각형의 팔각형이고 2%는 디스크 모양이며 52%는 구체 또는 구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F-16 전투기가 첫 번째 미사일을 놓친 후 미시간주 휴런 호수 상공에서 격추한 물체는 사건에 대해 브리핑받은 의회 의원들에 의해 팔각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헤레라 허레러는 그와 그의 동료 5명이 함선으로부터 150피트 이내로 접근했을 때 올블랙 위장복을 입고 방탄조끼를 입고 미군 정예부대에게 제공되는 고급 야간 투시 장치가 장착된 M4 소총을 휘두르는 8명의 남자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 안전 레버가 금고에서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중 2명은 미국식 억양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계속 위협하고 해병대의 무기를 빼앗고 탄약을 버리고 군 신분증을 스캔하는 동안 허레러는 다른 사람들이 개조된 포드 F-350 트럭의 대형 무기 케이스와 기타 컨테이너를 우주선 아래 플랫폼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2대의 트럭이 하역을 마치고 출발했을 때 플랫폼의 하부 부분이 지상에서 약 10피트까지 솟아올랐고 선박이 이에 맞춰 하강하여 한 조각으로 합쳐졌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행선의 모서리에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바뀌는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솟아올라 나무를 조금 지나서 약 4.0mph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우리 왼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손이쁨 같은 소리도 나지 않았고 로터 세척처럼 나무를 교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있는 코코넛을 볼 수 있었고 그중 누구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허레러는 표시가 없는 8명의 군인들이 장전되지 않은 총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언덕 위로 행진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덕을 넘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여기서 물러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6명의 해병들은 구호품 투하 장소로 달려갔고 일찍 돌아온 것에 대해 포병 상사로부터 꾸짖었다고 헤레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혼란스러운 만남에 대해 조용히 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테랑은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USS 덴버로 돌아온 허레러의 부대는 그가 알지 못하는 후방 제독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그런 고위 장교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그들 중 누구도 접시와 표시가 없는 군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했다고 해병대는 말했습니다.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온 그는 잠긴 사물함에서 카메라 카드와 배터리가 제거되고 동료 5명의 휴대폰도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12월 초에 그는 일본 오키나와의 캠프 한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름표가 없는 공군 중령을 발견했습니다. 헤레라는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지휘관에게도 심지어 장군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당신은 감옥에 가거나 죽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NDA라는 종이를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TSSCI, 즉 극비민감한 구획 정보라고 적혀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소총병은 서명을 했고 시발 거기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막사로 달려갔고 그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의 14년 동안 비밀로 지켜온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허레러는 기업가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현재 벨키리어 I라는 개인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제정된 새로운 UFO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로 인해 전직 해병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공군 고위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루시 데이비드 GRUSCH는 카메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추락한 인간이 아닌 항공기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월에 제정된 새로운 UFO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로 인해 전직 해병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미확인 금속 구 UFO가 전 세계에서 목격됐다는 최초의 NASA 청문회에서 말했다. 지난해 연례 군사 자금 법안인 국방수권법 NDAA에는 내부 고발자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UFO 물질 회수, 물질 분석 및 역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 국방부 AARO 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보안 서약 및 비공개 계약을 위반한 경우 허레런은 2017년 회의에서 UFO 활동가 드라이브 스티븐 그리어를 만났고 그리어는 그가 대화하도록 설득하고 올해 초 그를 의회 및 AARO 직원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허레런은 또한 월요일에 그리어가 주최한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다른 4명의 UFO 목격자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전직 해병은 5명의 전 동료가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5월 3일 문자 메시지에서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고 나를 이 혼란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 경력은 당신을 도울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캄은 2009년에 보낸 사람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해병대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캄의 SF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돌파구는 미국 국민과 지구에 해를 끼칠 정도로 아주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리털 그린맨에 대한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중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 에너지 독립, 세계 빈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어와 그의 조직인 공개 프로젝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는 2001년에 은퇴한 공군 연방 항공국 정보 장교 20명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모아 특별한 UFO와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국제적인 관심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2001년 회의는 그리어가 바라던 대로 의회 청문회를 촉발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엔지니어링 뉴스 사이트 더 디브리프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에서 공군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GRUSCH의 폭탄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조사기자 레슬리 키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어의 접근 방식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 그 회의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터무니없고 거창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키는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루시는 또한 그리어가 2022년 3월 버지니아주 컬페퍼에서 고위 군정보 관리를 만났다고 주장한 후 그리어와 거리를 두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루시는 이번 주 UFO 연구원인 비니 아담스가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내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초기에는 내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나는 스티븐 그리어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직 응급실 의사인 그는 2001년 기자회견 이후 20년 동안 UFO 목격자를 수집했으며 현재 미국 정부와 관련된 746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일부는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AARO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UFO가 비인간 기원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고위 관리들일 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76명이 세상을 떠났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는 또한 5테라바이트가 넘는 정부 문서, 내부 고발자 증언,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UFO 프로젝트의 특정 위치가 포함된 공개 프로젝트 인텔리전스 아카이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어는 UFO 열성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령 능력을 사용하여 외계인 소환을 가르치고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그룹 세션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최대 $3,500를 청구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플로리다 주베로 비치에서 열린 그의 접촉 이벤트 중 하나의 비디오는 그리어가 외계인의 것이라고 생각한 대서양 위에 나타나는 빛을 보여줍니다. 워싱턴 시찰의 2020년 7월 기사에서는 당시 해상으로 비행 중이던 빛이 76 더처스 비행기에서 떨어진 조명탄으로 그것이 실제로 가짜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어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도용할 것이라고 말한 달에 착륙한 6번째 사람 에드거 미철과 1993년
브리핑 그리어가 울지에게 준 것은 단지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전 CIA 국장 제임즈 울지를 포함하여 저명한 인물들이 그리어의 발언에 대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만찬회에 대한 왜곡된 설명. 그리어는 이 주장이 어리석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월요일 기자회견은 자신이 아니라 증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나는 단지 우리가 30년 넘게 해온 일의 기록이 그 자체로 남아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상 미 해병대원에 목격한 미군이 운용하는 반중력 비행체 일명 UFO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하여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목격 증언이었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강타한 규모 7.6도는 7.9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인도주의 구호품 전달로 과정에 참가했을 때 사건입니다.